베이지안 추론은 합리성을 개연성 또는 어림값으로 바라보며 증거를 더 많이 모을수록 진리에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확률적 사고 관점입니다. 확률을 무지와 완벽한 지식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지점으로 이해하며 확률을 더 철저하게 이해하는 일이 과학의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베이지 정리는 세계 변수를 추정해 미지의 사후 확률을 계산하는 수학적 표현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 아래 가설이 참 또는 거짓일 확률을 따지는 조건부 확률을 응용합니다. 검증하려는 가설과 새롭게 알게 된 사건을 토대로 가설이 참인 조건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 가설이 거짓인 조건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 사건 발생 이전의 가설이 참일 사전 확률 등 세 개 확률 변수를 추정합니다. 이 세 개 변수와 조건부 확률 공식을 이용해 사건 발생 후에 가설이 참일 사후 확률을 계산합니다. 사후 확률의 추정에는 사전 확률의 설정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40대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사전 확률은 1.4%로 매우 낮은데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더라도 실제 유방암에 걸렸을 확률은 10%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병 확률이 낮은 50세 이전에는 굳이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의사들이 충고한다고 합니다. 아래 표는 가상의 사례로서 출장을 다녀온 아내가 옷장에서 의문의 속옷을 발견한 경우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확률에 대한 베이지안 추론을 보여줍니다. 가설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이고 사건은 의문의 속옷의 등장입니다. 남편에 대한 평소의 신뢰를 반영해 사전 확률을 4%로 설정했고 Y변수는 남편이 설사 바람을 피웠다 하더라도 부주의하게 속옷을 남기지 않고 처리했을 가능성도 절반은 된다고 추정했습니다. 거꾸로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 해도 아내에게 선물로 준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G변수는 5%로 추정했습니다. 그 결과 사후 확률은 29%로 계산되었습니다. 속옷을 발견하기 전에 믿음인 4%보다는 7배 넘게 증가했지만 사전 확률이 낮게 설정된 관계로 사후 확률이 과반에는 크게 미달합니다. 사전 확률이 매우 낮더라도 새로 나타난 증거가 훨씬 강력하면 사전 확률을 압도할 수도 있습니다. 9.11 테러 사례에서 테러리스트가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돌진할 확률은 0.005% 정도로 매우 낮았지만 첫 번째 충돌 증거가 나타나면 확률은 38%로 치솟고 두 번째 충돌 증거마저 나타나면 99.99%로 확실해집니다. 베이지안 추론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때마다 과거의 사후 확률을 현재의 사전 확률에 대입하여 사후 확률을 계속 갱신하게 됩니다. 이처럼 베이지안 추론은 과거 사례가 전혀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그 발생 원인의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는 확률적 사고의 틀을 제시합니다. 토마스 베이지가 죽고 한 세기가 지나 태어난 로널드 피셔는 사전 확률의 추정이 지나치게 주관적이라고 생각하고 빈도주의라고 불리는 주류 통계학을 창시했습니다. 빈도주의 통계학은 모집단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인 표본에서만 자료를 수집하는 데서 불확실성이 기인한다고 생각하며 표본 오차는 데이터가 클수록 0에 접근한다고 간주합니다. 그런데 주류 통계학은 불확실성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지만 주식시장 등 많은 경제현상의 오차는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빈도주의는 여론조사처럼 표본 집단을 체계적으로 설정할 것을 전제로 하는데 많은 실용적 응용 분야에서는 표본 선정이 임의적이고 9.11 테러 등의 희귀한 사건에서는 과거 표본이 부재합니다. 주류 통계학만 맹신하면 빅데이터 시대에는 긍정 오류가 예측 결과를 지배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과학기술 발전으로 수백만 개의 흥미로운 변수를 다룰 수 있게 되면서 수백만 건의 논문이 발간되었지만 이들이 모두 새로운 발견인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증가해도 그 안에 상관관계가 아닌 의미 있는 인과관계는 한정되며 대부분은 소음으로 채워집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무분별한 데이터 마이닝 때문에 통계적 검증이 이루어진 대부분의 논문들에서도 긍정 오류가 빈발하게 됩니다. 베이지주의적 사고는 특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의 의사결정에 적합합니다. 여러 가설을 동시에 고려하고 어느 정도 사전 확률을 설정해 두었다면 그 가설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새로운 정보가 등장할 때마다 수시로 확률 추정치를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베이지 정리는 경험적 믿음을 구체화하라고 요구하는데 개인의 과거 경험이나 사회의 총체적 경험을 토대로 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총체적 판단은 개인 혼자의 판단보다 나아서 좋은 시작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예측 시장이 부재하다면 상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벌거벗은 통계학 북리뷰에서 출판 편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요. 베이지주의는 통계 모형이 제시하는 결과물을 아무 의심 없이 덥석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일종의 점검으로 시장과 상식에서 도출된 사전 확률을 활용합니다. 기상예측의 정부와 민간 기업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데요. 민간 업체는 정확성 자체보다는 소비자의 정확성에 대한 인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는 경우보다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비가 오는 경우에 더 예민하게 불평하곤 합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의 예측은 정확하고 정직하게 보정이 잘 되어 있는 반면 민간 기업은 실제보다 눈비가 내릴 확률을 약간 과장하는 의도적으로 설정된 편향을 보입니다. 특히 비올 확률이 50%로 예측되는 경우에 이를 곧이곧대로 보고하면 고객은 실력을 의심할 뿐 아니라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민간업체는 40%와 60% 중에 무작위적으로 골라 보고하곤 합니다. 민간업체는 예측 정확도 개선보다는 기상자료를 일상의 언어로 옮기는 알고리즘 개발 등 고객들이 예측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여기에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합니다. 또한 다수 전문가의 총합적 예측은 특정 개인의 예측보다 대체로 더 정확한데요. 그런데 익명의 패널이 참여한 예측이 명성을 추구하는 패널이 참여한 예측보다 더 정확한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자기의 이름을 걸면 예측가의 동기가 변화하기 때문에 익명 서베이와 달리 자기 이름을 걸고 예측한 서베이에서는 합리적인 편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무명의 예측가는 예측이 적중하면 엄청난 관심을 끌 수 있고 틀려도 잃을 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담한 예측을 제시하는 반면에 명성 있는 예측가는 너무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테틀록의 연구는 전문가를 고슴도치와 여우로 분류했는데요. 고슴도치와 같은 공론가들은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해주는 온갖 복잡한 것들을 모두 생략해버리고 대신에 거대 원칙을 믿으며 간단한 진술일수록 보편적 진리를 확실히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크고 대담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언론 출연 기회는 더 많습니다. 반면 여우는 관심이 사방팔방으로 뻗치며 다양한 접근을 채택합니다. 뉘앙스 차이, 불확실성, 복잡성, 대치되는 의견 등에 좀 더 관대하므로 자료가 소음에 얼마나 물들었는지를 빠르게 간파하며 함정을 용의주도하게 회피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도 고슴도치보다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테틀록의 연구는 여우가 고슴도치보다 예측을 상당히 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저자는 여우의 원칙으로 확률적 사고, 예측갱신, 집단지성 활용 등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확률적 사고는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을 범위로 제시합니다.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는 투표자가 적을수록 확대되고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축소됩니다. 또한 예측은 포커와 비슷해 새로운 정보가 나타날 때마다 자기가 한 예측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우들은 각기 다른 관점의 정보들을 가중치에 따라 취하고 양적 요인과 질적 요인을 결합해 예측을 개선합니다. 리스크 예방의 핵심은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테러 및 해킹을 사전에 포착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상상력의 부족 때문인데요. 모른다는 것에는 알려진 미지뿐만 아니라 모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알려지지 않은 미지가 존재합니다. 낯선 것을 있을 법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인간의 성향인데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 해서 예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조잡한 추정, 어림짐작 등 어떤 식으로든 예측은 가능합니다. 지식이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예측을 아예 하지 않는다면 검토조차 하지 못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AI 알고리즘도 우선 모든 경우의 수를 폭넓고 얇게 검토하는 베이지안 추론을 활용하는데요. 바둑, 체스에서 묘수의 탐색 방향은 모든 가능성을 폭넓게 두루 살피는 방향과 한 가지 가능성씩 깊게 파고드는 방향으로 나뉩니다. 인공지능은 베이지안 추론 방식을 채택해 먼저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두어 수 정도만 얇게 탐색한 후에 어림짐작된 성공 확률에 비례해 추가 탐색의 적정 깊이를 갱신함으로써 전략 탐색 비용을 최적화합니다. 객관성이 우리의 주관을 넘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예측이 우리 믿음이 진리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검증하는 최선의 길이라면 가장 객관적인 사람은 제일 정확한 예측을 하는 사람입니다. 편견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건 그만큼 편견이 많다는 뜻입니다. 자기 믿음을 분명히 말하며 바로 여기가 내가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선언하고서 보유한 편견의 크기를 점차 줄여나가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경험, 가치관, 지식, 신조 등의 한데 어우러진 자기 나름의 믿음과 편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를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경험적 믿음의 보유를 명쾌히 인정할 때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을 자세히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하는 극단주의자만 아니라면 처음에 오류가 있었다 해도 많은 증거와 자료들이 주어지면 베이지 정리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진리를 향해 수렴하게 됩니다. 우리는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 소음으로 물들어 있는지 평가하지 않고 최신 통계 모형을 고지곳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보는 맥락을 검토해야 거짓 긍정인 소음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소음에서 신호를 분리하려면 객관적인 데이터와 주관적인 인식을 동시에 갖추고 지혜롭게 교차시켜야 합니다. 오늘은 신호와 소음 책을 살펴보았는데요. 흥미로우셨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두꺼운 책이지만 관심 가는 챕터부터 하나 둘씩 읽어보세요. 그럼 다음번에도 또 좋은 책을 소개하러 다시 오겠습니다.